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의사표시는요, 봐봐요. 의사표시는 여기를 봐야 이렇게요.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일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불일치하죠. 불일치를 의사의 흠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의사 흠결하고 하자가 있다는 건 달라요. 하자가 있다는 것은 사기 강박을 얘기해요. 아까 우리 사기 강박 무슨 행위라고 했죠? 위법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의사 흠결인데 이것은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모르고 있는 것을 착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착오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있다. 또 그 다음에 어느 문제다? 성립 후의 문제다. 이렇게 알겠죠? 두 가지. 성립 후의 문제다. 그 다음에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표의자만 알고 있느냐,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느냐. 표의자만 알고 있느냐, 표의자만. 그것을 107조 비진입 표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유효고요. 예외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통정은 뭐죠? 상대방과 양해를 거쳤죠, 통정은. 그런데 비진이는 자기 혼자만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자기 혼자만 알고 있죠.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통정 허위 표시는 두 사람이 양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심리 유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 비진이라든가 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유나 이유, 동기나 이유를 불문해요. 그래서요, 이것을 왜 그랬지? 동기나 이유를 불문하고요. 동기나 이유를 불문하고요. 플러스요. 그 다음에 농담도 비진이 표시가 될 수 있다. 표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농담도. 우리나라는 농담도 의사표시로 일종으로 봐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 이 사람이 비진이 표시를 하게 된 이유를 따지지 않아요. 친구를 놀려주겠든지 어떤지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농담하는 것도요, 비진이 표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죠? 알고 그랬죠? 알고 그럼 뭐예요? 악이죠? 악이니까 여기가 과실로 그러면 안 돼요.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비진이 표시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알아야 돼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비진이 표시가 뭐죠? 비진이. 첫 번째요, 의사 표시가 있고, 두 번째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의자가 그것을요,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되고, 방금 얘기했죠? 네 번째요, 이유나 동기는 불문한다. 이유나 동기를 불문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요, 통정의 표시는 뭐예요? 통정은 먼저 의사표시 있고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상대방과 양해를 구했고, 양해. 그 다음에 이유나 동기를 불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착오는 뭐죠? 착오는요, 의사표시가 있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표의자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알겠죠? 그것을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보고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표를 보면 뭐예요? 표를 보고 어떻게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진이죠. 먼저 비진에 진이 있느냐. 봐봐, 진이 있느냐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진이 있느냐는 것은 의사하고 뭐하고요? 표시가 일치한다. 이럴 때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일치한 의사대로 간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진이라는 것은 뭐다? 진이는 그것은 의사를 얘기하죠. 다른 말로 뭘 얘기한다? 표의자의 생각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보시면 봐봐. 지금 의사표시가 일치할 때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상대방은 무조건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다 이 말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진이 있는 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진이 있을 때는 그대로 그 일치한 의사대로 상대방이 갑이 자기한테 정말로 아버지가 나한테 정의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든 모르든 관계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은요, 을 앞으로 된 등기는 유효이고 을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을이 소유자면 어떻게 돼요?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병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정도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계속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 여기 봐봐요. 이 병이 악의이죠. 그다음에 이 정도 악의이죠. 그래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무슨 법칙 때문에요?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다시요, 여러분요, 진이 있는 이죠. 진이 있는 그 갑이에요. 갑의 의사 표시대로 무조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따지는 것은 언제 따진다고 그랬죠? 비진이 표시일 때 따진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진이가 뭐죠? 진이는 내가 어떠한 내용의 말을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죠. 생각, 진정으로 바라는 것,
진정으로 바라는 것 이건 아니단 말이죠. 항상 이거요. 지문이 두 개예요. 지문이 두 개. 항상 시험에 뭐라 나온다? 진의는 진정으로 바라는 상을 뜻한다. 틀린 것으로. 진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 맞는 것으로. 알겠죠? 내가 어떤 생각? 그럼 여러분 봐봐요.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오는 날요. 여러분들이요. 학원 가기 싫은데 그냥 학원이라도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왔다가요. 1층에서요.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하다가요. 한번 눌러볼까 말까 하다가 한 두 번 정도 올라오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 왔단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학원은 가야 되겠다 생각으로 왔죠? 그럼 그걸 진이다 이 말이죠. 내가 정말로 오늘 공부하고 싶다 이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했다. 판단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생각이죠. 표의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내가 여기 봐봐요. 내가 이거 써놓은 거 이것은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 시켜서 이게 뭐냐면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군사 정권 시절에요. 군인들이 그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강제적으로 돈 얼마씩 내라 그랬단 말이죠. 너 이 사업 포기해. 그래서 이것은 누구한테 주고 자기네들 지지한 사람한테 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양정모의 국제그룹을 해체시켜가지고요. 한일합섬, 옛날에는 한일합섬이 했죠. 조그만 그 한일 그룹이 됐죠. 지금은 엄청나게. 한일합섬에 그냥 줘버렸단 말이죠. 주식 한 주당 1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 표의자가 누구죠? 갑이죠. 갑이 증여를 할 당시에 진정으로 증여를 할 의사가 있었는가? 이것이 진의가 아니란 말이죠. 진정으로 증여할 의사가 있는가? 이게 진의가 아니다 이 말이죠. 진의는 뭐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증여할 의사는 없었지만 만약에 증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가 뭐죠? 판단하여가 생각이죠. 어쩔 수 없이 증여를 해야겠다고, 어쩔 수 없이 이거 증여해야 되겠네, 그렇게라도 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낫겠네,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진이라고 한다. 진이. 이것을 내가 이 군사정권에서요, 만약에 기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 돈이라도 주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네 이 말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그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다음에 증여하기로 하고 이것을 뭐란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요? 진의가 없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뭐란다? 비진의 표시라고 그래. 알겠죠? 여기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뭐란다? 비진의 표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진이 있는 의사 표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자, 3번 봐봐요. 근로자가 스스로 사익을 지어서 스스로 진이죠. 그럼 여기요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 비진이가 아니니까 뭐죠? 진이 있는 이죠. 말을 잘 봐야 돼. 사립학교가 교직원들의 일본을 대출받아서 교직원들의 의사, 진이는 자기네 교직원들의 의사는 내가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뭐예요? 진이 있는이 되죠.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자,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권 명의를 빌려줬다. 대출권 명의를 빌려줬다. 잘 봐. 이건 아주 중요해. 왜냐면 채무 부담의 의사, 진이죠. 의사가 없는 것, 그럼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뭐예요? 진이 있는 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사법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있는 것이라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진이죠. 진이가 있는 것은 진이 있는 이죠. 진이 있는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뭐가 돼버려? 반대로 비진이가 돼버린다고. 이건 진이 있는인데. 그러니까 이걸 진이 있는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비진이가 되니까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다.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부정이니까 뭐가 된다? 긍정이 돼서 진이 있는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말장난이니까 말장난. 자,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주채무자로서 서명했죠. 자기가 제3자가 친구를 위해서. 이건 뭐예요? 비진이라고 볼 수 없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일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비진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무슨 말이요?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투, 말장난, 밑에 있는 말장난에 유의하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진이 있는이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비진이죠. 자,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해야 돼. 알고. 과실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과실. 알고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의사가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효력. 그 효력이 뭐죠?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표시대로. 원칙적으로 이러면 상대방이 있으면 무슨 주의죠? 표시주의라고 그랬죠? 봐봐요. 증여를 할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증여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의사 표시가 지금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그럼 원칙적으로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표시대로.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등기하죠? 그것은 유효이고 소유자가 돼.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면 언폐물의 법칙에서 전득자는요,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이것은 여러분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와야 되니까 다시 한번 보죠. 이걸 먼저 봐. 이걸 이제 또 봐. 그러나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가 악이죠. 알 수 있었다. 그럼 뭐요? 과실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로 해. 무효. 한번 볼까요, 여기요? 자, 이건 지금 갑이요 비진이랬죠. 그런데 이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그것을 알았어. 또는요, 알 수 있었어. 또는 알 수 있었어. 둘 중 하나. 즉, 이 사람이요, 증여를 해줄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상대방이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랬으면요, 그 등기는 무효가 돼. 등기가 뭐죠? 표시죠? 표시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더 이상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리병한테 등기를 넘기죠? 그럼 병은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취득을 못하죠. 왜요? 우리나라는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봐. 문제는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뭐냐면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요. 특별 규정이요.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요. 그냥 무효가 아니고 이것이 비진이로서 무효,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 차고사기 강박에 의하여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 제3자, 그 다음 전 제3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선일 때는 소유권 취득하고 알고 있을 때 악일 때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 우리는 비진이 표시, 그냥 다른 것은 만약에 무효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런데 여기는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 차고사기 강박에 의하여 취소가 됨으로써 무효. 그랬을 때 이 병은 선일 때 소유자가 되고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선일 때 소유자죠? 그럼 그 다음 사람 정은요,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소유권 취득이야. 무슨 법칙? 언폐물.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다시 선의가 돼야 돼. 그러니까요, 이 병만 제3자가 아니고 이 무도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악이 그러면 계속 가죠? 가다가 10번째 가가지고 누가 선이죠? 그럼 그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이면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봐봐요. 다시요. 여기서 보면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여기 봐봐. 우리가 비진이 표시가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아까요, 비진이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유효라고 그랬죠? 유효. 근데 여기 봐봐. 비진이가 유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진이가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요? 선이 무과실이 돼야지. 아니, 아까 우리가 방금 뭐라 했냐면 봐봐. 상대방은 뭐랬거나 알았거나가 뭐죠? 악이죠? 그러면 알 수 있었거나 뭐죠? 과실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러면은 이때는 뭐가 된다? 등기는 무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 유효가 되려면, 등기가 유효가 되려면 어때요? 악의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선의가 돼야 되죠. 과실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과실이 있어야죠. 여기는 둘 중 하나, 또는이죠. 또는의 반대는 뭐죠? 그리고죠. 그러니까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알겠죠? 그러면은 뭐가 된다? 비진이 표시는 유효가 돼. 그럼 비진이 표시가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뭐냐? 갑의 의사를, 비진이를 전혀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돼. 아시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요,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근데 시험에 항상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상대방의 표의자의 지념을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무효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무효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무효다 이래야지.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그러면 안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또는, 그때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비진 표시 단서 규정이죠. 우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다. 이거 봐봐요. 대리권 남용이죠.
원칙적으로 대리권은 남용은 대리권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죠.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 그래도 원칙적으로 대리권 범위 아니니까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요, 상대방이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럼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 말을 어디서 방금 배웠죠?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을 대리권 남용에 유추 적용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근로자죠? 근로자가 사직서를 냈어. 근로자가 봐봐. 근로자가 사직서를 냈어요. 사직서는 표시죠? 사직서를 냈는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 때문에요? 스스로 사직서를 내면 아까 우리가 말했죠. 자의로 사직서를 낸다. 진이 있는 이죠.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것이 아니고요. 뭐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죠? 영어는 회사라든가 사용자가 뭘 했다? 지시하고 사직서 내라고 강요하고 경영 방침에 의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근로자가 사직서를 낼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저거를 비진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비진이 사직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인 회사는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았다. 그러니까 사직서는 비진입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여기 시험에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요, 여기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비진입 표시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사직서는 무효이다. 맞는 말이라고. 비진입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비진입 표시에 대해서 무효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온다? 자, 우리 아까 제3자 했죠? 아까 우리 뭐죠? 비진입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때 제3자를 누굴 얘기한다? 제3자는 선의는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돼. 제3자는 그냥 선의로 가버려. 그러면요,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선의가 되면 누가 소유권자가 좀 봐봐요. 여기 갑이 있고 을하고 비진이죠? 비진인데요. 비진인데 이 사람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알 수 있었으면 등기는 무효잖아요. 근데 이걸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아무 말이 없어. 이 병은 그냥 선의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갑하고 을만 있으면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해서 병이 선이면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 그럼 누가 소유권을 상실해요? 갑이 소유권을 상실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요,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우리가 어디 있었죠?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은 누가 증명해야 되는 거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무효를 주장하는 자.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불문해. 과실, 무과실을 불문한다고.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돼. 과실, 무과실을 불문해. 선의인데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이 취득해.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을 해.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거 적용법이죠. 공통적으로 적용되죠. 재산상 법령에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사직서라든가 소송이 소치하죠. 여기는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즉 뭐냐면 공무원이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직서를 제출했어. 그냥 유효예요. 소송을 취하할 마음이 없는데 소송을 취하한다고 거짓말을 했어. 그냥 유효예요. 무조건 표시대로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요,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이라든가 소송 행위는 비진입 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상대방 있는,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이 돼요. 상대방 있는 애. 알겠죠? 그런데 상대방 없는 비진이는요, 언제나 유효가 돼. 언제나. 왜? 원래 비진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됐는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없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언제나 유효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입 표시가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통정의 표시. 여러분 통정은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이죠. 우리가 상대방과 통정 허위 표시는 봐봐요. 비진입 표시를 한 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비진입 표시한 데 대해서 상대방이 양해. 비진입 표시와 상대방이 양해가 있어야 돼. 따라서 봐봐. 양해는 뭐죠? 통정이죠. 통정이 결여됐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통정이 결여됐다, 양해가 결여됐다, 양해가 없다 이 말이죠. 양해가 결여됐다 그러면 비진입 표시로서 해결하는 거예요. 양해가 결여됐다, 비진입 표시에 따라서 해결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로 되어 있죠.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여러분요, 혹시 핸드폰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에 여러분 써봐요. 거기다 채권 추심이라고만 써봐요. 핸드폰에다 채권 추심 쳐보라고.
채권 추심 쳤어요? 채권 추심 치면 어떻게 돼요? 뭐라나? 저기 가서 자료 달라고 그래, 자료. 채권 추심 치면 뭐가 돼요? 채권 추심을 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추심업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채권 추심 엄청 나오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우리가 채권 추심을 위해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에서 허용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증이라든가 판결문을 받아온 민사채권이 있죠? 그 민사채권을 내가 받기 어려우면 그것을 추심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대신 돈을 받아주고 수수료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유효이고요. 우리가 부동산 양도담보죠? 부동산 양도담보는 뭐예요? 가등기 담보법에서 인정되죠? 가등기 담보법.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에서 인정이 돼. 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허위 표시란 말은 뭐죠? 무효죠?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이죠. 허위 표시가 아니다.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하고 부동산 양도담보는 허위 표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2번 봐봐, 2번. 우리가요, 통정 허위 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양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보면 2번,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주체무자가 제3자를 형식상의 주체무자로 내세웠고 상호신용공고, 봐봐, 상호신용공고가 상대방이죠? 상대방도 이를 양해했다, 양해. 양해란 말이 나면 그것은 그 대출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양해란 말이 없다, 그것은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양해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여기 한번 볼까요? 방금요, 여러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어디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한번 보시면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자기가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요, 친구를 위해서 직접 먼저 서명 날인했죠? 여기서 보면 무슨 말이 없어요? 지금 보면 상대방과 양해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은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유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는요,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요? 상대방에 뭐가 있다? 양해. 이 말이죠, 양해. 그래서 그 말이 있으니까 그것은 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양이란 말이 없으면 뭐가 되는 것이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통정의 표시요, 어디로 보시냐? 자, 통정의 표시요. 이제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봐봐. 우리가 이제 여기서요, 이것은 사례형 문제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 통정의 표시에서 보면요,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것은 공익이에요, 사익이에요? 사익이죠.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봐봐. 먼저 봐봐. 순서로 봐. 갑이요, A한테 1억 원을 빌렸어, 2월 1일 날.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A가요, 경매를 하려고 그래. 그걸 강제 집행을 경매라고 그래. 그랬더니요, 갑이요,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을하고 짜고 3월 1일 날 거짓말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는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이고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일단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 그런데요, 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고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고, 따라서 갑은 을하고 거짓말 매매를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처리한단 말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빨리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를 하고 등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A가 경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등기가 여전히 을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요, 여기 A는요, A는 지금 채권자죠. A는 갑을 대위해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로 청구하는 거예요. 왜? 갑이 소유자니까. 알겠죠? 그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아까 여러분요, 채권자 취소권 기억나요? 채권자 취소권은 언제나 재판상 행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중 양도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라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하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요, 이걸 병한테 처분해. 그런데 병이요, 선의가 돼. 아까 우리 뭐라 했죠? 107, 108, 109, 110조에서 제3자가 선의이기만 하면은 과실, 무과실을 불문하고 무조건 무엇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더 이상 갑은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A는요, A는 선의의 병. 선의의 병을 말하는 이 사람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선의의 병한테 경매, 강제병 뭐죠? 경매를 압류를 할 수 있다 없다? 압류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이 A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갑에게. 갑에게 빌려줬지 이 사람은 병한테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제병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이제 봤죠? 자, 그럼 봐봐. 이런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죠?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채무가 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무효는 성립 당시부터 처음부터 무효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매매인 경우 갑은 을한테, 을은 갑에게 가장매매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을하고 갑하고는요. 근데 문제는 뭐죠? 여기 봐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을이요, 이 을이 이 등기가 무효인데 이것을 병한테 처분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을이 병한테.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는 등기는 공신원칙이 인정되지 않지만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서 통정 허위 표시로서 등기가 무효인데 이 을이 그것을 병한테 처분하고 병이 선이이기만 하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얘기했죠. 악이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악이면 다시 그러면 제3자 무가 이거 제3자라고 그랬죠? 제3자가 누구일 때 선이면 소유자다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제3자 병이 선이면 어떻게 돼요?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에서 정은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똑같단 말이죠.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했을 때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니까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요, 이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만 갑은요, 갑하고 을하고 사이만 딱 보면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가 무효니까. 그런데 을이 이걸 병한테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면 갑이 이기예요, 손해요? 손해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왜? 남의 거 팔아먹어. 너 것도 아닌데. 두 번째는요,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에 대해서 나한테 돌려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을이 병한테 처분한 것은 그건 자기 집을 처분한 게 아니고 갑의 집을 처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누구 거예요? 갑의 거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매매대금을 부당이도로 반환해라. 남의 집을 팔아먹었으니 너 불법행위다.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갑하고 을하고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A가요. 지금 1억이 2월 1일이죠. 자, 을하고요. 3월 1일이죠. 여기 가장매매고 무효이고요. 채무불이행이 없죠.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여기 강제병을 면탄한다. 103 위반이 아니고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고 처리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자가 아니죠. 을이 제3자 병에게 처분했죠. 제3자는 선이면 소유자고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다시 전득자는 선일 때 다시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A는 갑을 상대로 채권자 대위권이라든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그런데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요, 매매를 가장해서 증여했다 이 말이죠. 원래 이 집은요, 아버지고요, 얘는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하고 싶어. 근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거짓말로 매매를 가장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은 실제로 매매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매매는 무효이고요.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갑하고 을하고 아버지하고 아들은 비록 매매라고 거짓말로 계약서를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를 할 의사가 일치하잖아요. 그럼 의사가 일치하면 뭐대로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일치한 의사대로. 그러니까요, 증여대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등기를 할 때는 비록 을 앞으로 등기할 때는 매매로서 등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 등기는 매매의 등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슨 등기로 본다? 증여의 등기로 본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이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을이 그러면 뭐가 된다? 소유자죠? 그러니까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소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정도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소유자가 되고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이 병한테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 병이 정한테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뭐라는 거예요? 유효. 가장매매는 무효이고 은닉행위는 유효다. 등기도 유효이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병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한다. 악이어도 소유자가 된다. 우리 보통
병이 악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악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제3자냐 아니냐가 이제 문제돼요. 우리는 통정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요 그냥 암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암기하냐? 먼저 이 세 가지를 먼저 암기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암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는요 상속인 포괄승계이죠. 누가 했죠? 포괄승계는 해서 합병하고 또 뭐가 있죠? 포괄유증이라고 하죠. 포괄유증. 알겠죠? 합병 포괄유증은 상속인. 이건 제3자가 아니고요.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또는요 계약을 인수했다 지위를 이전받았다 제3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죠.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자 제3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암기해야 돼. 먼저 상속인 안 된다. 지위를 이전했다 인수했다 안 된다. 지위를 이전했다 인수했다 안 된다. 그 다음에요 수익자 안 된다. 제3자 안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 대리인이죠.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피용자는 제3자예요. 제3자인데요. 그 다음에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채권의 가장양도로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암기. 채무자고 추심을 의뢰받은. 아까 우리 채권 추심. 그건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 했었죠. 알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채권 추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남의 심부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채권을 추심한 사람은 뭘 받는 거죠? 수수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암기하면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상속이 안 된다. 지위를 이전받는다. 계약을 인수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수익자 안 된다. 그 다음에 채무자 안 된다. 이 채무자는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아직 시험이 안 났어. 추심을 의뢰받은 자. 다른 시험에서는 채권 추심을 의뢰받았다. 채권 추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제3자가 아니에요. 다른 시험에는 이게 시험이 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시험에 2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대리인 아니다. 대리인은 본인하고 동일하죠. 누구냐? 피용자가 제3자가 되는 거지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 안 된다. 추심을 의뢰받은 자, 채무자 아니다. 그 다음에 지위를 승계받았다. 계약을 인수했다. 그 다음에 상속인 안 된다. 수익자 안 된다. 이걸 먼저 여러분요 아닌 경우를 먼저 암기하면은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여기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것 이랬죠?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항상 여러분요 허위 표시로 매매를 했다. 허위 표시란 말이 가장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허위 표시로 인해서 소비대차 허위 표시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빨리 허위 표시를 가장으로 바꿔. 그러면 이걸 바꾸면 여기가 을이에요. 을. 여기서 을이죠. 그러면 그 다음 사연에 나온 사람은 무조건 다 제3자예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제3자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그걸 판단하느냐? 우리는 방금요 제3자가 아닌 건 얘기했죠. 맨 밑에 보면 대리인이 있고 대리인, 그 다음에 추심을 의뢰받았다. 그 다음에 채무자 아니고 그 다음에 계약을 수익자 아니고 계약을 인수했다 아니고 그 다음에 상속인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 빼고는 4가지밖에 없어. 4가지. 거짓말 매수인, 거짓말 채권, 거짓말 전세권, 거짓말 저당권 이렇게. 이 가장이란 말의 뜻은 뭐다? 허위 표시란 말이죠. 허위 표시. 그러니까 가장 저당권이 경락받은 사람, 가장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이 사람은 제3자예요. 무조건. 그럼 여기 봐봐요. 가장 매수인과 가장 채권, 이게 이제 문제죠. 가장 채권, 가장 매수인은요 압류, 가압류, 양수인, 가등기, 저당권, 또 뭐 전세권, 뭐 별거 다 있어. 별거 다 제3자예요. 뒤에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요 우리가 제3자라는 말이 나오면 먼저 가장 매수인, 가장 양수인, 가장 채권, 가장 소비대차,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이 4가지만 먼저 찾아. 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뭐로 나오든지 관계없이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은 다 뭐가 된다? 제3자가 돼. 그러니까 D를 암기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가 가장 소비대차죠. 채권, 보증서 가지고 보증 채무를 이행한 사람, 압류나 가압류, 우리 이거 시험 안 났어. 한국자산관리공사 캔커죠. 알았죠? 여기도 아직 시험이 안 났어. 제3자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시험에 2번인가 3번인가 나왔죠. 파산관제인도 제3자, 보증인도 제3자. 그다음 압류, 가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 파산관제인. 그러니까 가장 채권, 가장 소비대차. 나중에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이 파산관제는 뭐를 기준으로? 선악을 어떻게 기준하냐? 총파산 채권자.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이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선의가 됐을 때 선의가 됐는데 일부는 선이란 말은 그러면 나머지 일부는 선의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선의로 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악의가 되려면 모두가 뭐가 돼야 돼요? 악의가 돼야 돼. 한 사람이라도 선의가 있으면 선의로 봐버려.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온다? 일부는 선의이고 일부는 악의이다. 그러면 선의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파산관계는 제3자다. 첫 번째, 선의 악의는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이다. 그러면 선의로 봐버린다.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이 파산관계 지금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오고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아직 시험이 안 나왔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이것은 이 그림만 봐가지고 본다기보다는 나중에 여러분요, 책을 보거나 문제를 풀 때 한 번만 딱 연습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108조에도 마찬가지로 107조 마찬가지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제3자, 악이라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한 자가 입증을 하고, 제3자는 선의인데 과실이 있더라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고, 채권자 취소권은요 재판상 행사한다. 이중 매매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정의 표시는 행사할 수 있다. 알죠? 통정의 표시에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착오죠. 착오는요 더 간단해. 착오라는 것은 뭐죠? 주관적하고 객관적인 요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돼. 봐봐요. 이 건물이 5억짜리, 1억짜리예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한 거예요. 청약을 할 때 의사 표시를 하잖아요. 이 사람의 의사는 얼마냐? 1억에 살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표시가 잘못돼서 1,000만 원으로 된 거예요. 그럼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것을 이 사람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모르고 있었다? 표의자가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표의자가 주관적으로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인, 우리 같은 사람이요, 당연히 내가 봐더라도요, 이 집은 누가 보더라도 1억 원짜리는 되는 거지, 이것을 1,000만 원에 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객관적 요건이라고 그래. 여기서 상대방이라는 것은 뭘 얘기냐? 일반인을 얘기해. 일반인의 입장에서요, 일반 입장에서 표시, 누가 이걸 1억에 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오라는 건 뭐죠?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다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착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갑만 착오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3자도 갑의 입장에 섰을 때 나도 저렇게는 안 하겠네. 이게 돼야 돼. 이것을 주관적, 객관적. 그러니까 항상 착오는 주관적인,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자, 이제 표시상의 착오로 보면 표시는 손이나 입으로 서명을 잘못한 거나 이렇게 말을 잘못하거나, 그럼 봐봐요. 우리 항상 보면 사기는 뭐죠? 사기는 첫 출발이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뭐라고 일치하고 일치하는데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착오는 뭐죠? 착오라는 것은 뭐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고 그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착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첫 출발이 중요해요. 여기는 신원보증 서류인 줄 알고 연대보증 서류에 사인했다 이 말이죠. 그럼 처음부터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죠. 그러나 죽었다 깨나도 사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뭐 하지 않으니까? 일치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아무리 제3자의 기망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모르고. 그럼 여기서 보면 제3자가 기망을 했다, 사기를 쳤기 때문에 표의자가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은 표의자가 몰랐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잘 봐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두 가지로 나와. 제3자의 기망으로 신원보증 서류인 줄 알고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표시상의 착오이다. 표시상의 착오이다. 맞는 말이죠? 착오니까 어때요? 이것이 만약에 중요 부분의 착오이다. 맞는 말이죠? 착오이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어떤 말로 나오든지 맞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슨 말이라면 안 된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면 안 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사기는 처음부터 일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법률의 착오죠. 그럼 법률의 착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린벨트 지역에서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데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땅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 다 무슨 착오로 한다? 동기의 착오라고 해요. 동기의 착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취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률의 착오죠. 법률적 장애 이런 말이 나와. 법률의 착오, 법률적 장애.
그럼 그것은 첫 번째 대부분 동기차고, 두 번째는요 뭐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암기하면 돼. 우리가 타인 소유물이죠. 타인 소유물은 원래 차고가 아닌데요,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권을 조건으로 했다. 그러면 차고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알겠죠? 자, 그럼 동기차고죠. 우리가 방금 뭐라 했죠? 차고는 뭐라 했죠? 차고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둘 다 있어야 되죠. 차고가 되려면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동기죠. 동기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요건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다 있어야지 차고가 되는데, 동기의 차고에서 동기라는 것은 뭐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KTX 여기 생기는 줄 알고 투자하려고 뭐 이 땅을 샀더니 알고 보니 여기가요 예를 들어서 화장터가 생긴다 이 말이죠. 화장터가 생긴다. 나는 여기 생기는 줄 알고 이 땅을 샀어, 투자 목적으로. 그런데 화장터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를 뭐란다? 동기라고 그래요.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 그런데 이유인데 그 이유는 KTX 역인데 지금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화장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 땅을 사게 된 이유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기죠. 동기는 마음속에 있으니까 주관적이죠. 그런데 동기를,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차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가요 표시가 돼야지 그것을 차고라고 하는 것이고요,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됐을 때 차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는 필요가 없다면, 합의가 뭐죠? 의사일치죠. 여러분 의사의 일치란 말이죠. 의사의 일치. 여러분 이 의사일치의 의사는 뭐예요? 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관적인 요건이죠. 동기가 주관적이죠. 동기가 차고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죠. 객관적인 요건은 뭐예요?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주관적, 객관적이니까 차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합의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주관적이니까. 뭐가 필요하다?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봐봐요. 동기가 표시가 돼야지 차고가 되죠.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면 차고가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될 때는 동기가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없다? 표시가 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같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차고는 표시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합의까지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없다?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동기의 차고는 원칙적으로 차고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여기 봐, 4번 사기는 동기의 차고만 있어도 사기로서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기는 동기의 차고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중요부분의 차고는 동기의 차고만으로는 중요부분의 차고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합의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취소하려면, 원래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표시는 법령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차고죠.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차고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죠.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의 차고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취소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 부분의 차고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차고인데 차고를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못하죠. 취소를 못하니까 유효가 돼요.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를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상대방이 알아. 왜? 이 사람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이용해 먹어. 그러면 또 취소할 수 있어. 요즘 최근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거죠. 알겠죠?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면 취소할 수 있다. 원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하면 유효가 된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서 이용한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가벼운 과실, 경과실이죠.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차고는 위법행위다 아니다. 그래서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럼 중대한 과실이 뭐다? 그럼 중대한 과실이 뭐예요? 중대한 과실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 현저히 결여한 것은 뭐냐? 우리가요 쓰레기통에 휴지통에 뭘 버렸냐?
담배꽁초를 끄지 않고 버렸어. 그리고 화재가 났다 이 말이죠. 올해 그러면 담배꽁초가 꺼지지 않은 상태로 버리면 화재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를 끄지 않고 버렸다 이 말이죠. 그걸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갑이요 표이자고요, 을이요 상대방이죠. 상대방이요. 그럼 갑이요 착오를 하죠. 착오가 하면 갑이 뭘 한다? 치수하죠. 치수하죠. 그러니까 표이자가요 중요 부분에 착오를 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치수할 사람이. 그러면 상대방은요 치수를 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되죠. 치수를 못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있냐 없냐는 것은 치소를 못하게 할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입증 책임은 유효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유효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치소를 하게 한다, 치소를 못하게 한다. 치소를 못하게 하는 상대방이 증명하는 거예요. 치소를 못하게 하는 상대방이 증명하는 거예요. 유효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하는 거예요. 치소를 못하게 할 상대방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상대방이 증명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래 이 구조를 먼저 알아야 돼. 먼저 착오를 이유로 치소하려면 중요본의 착오에 해당한다. 착오는 치소를 할 사람이 증명한다. 그럼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소하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지 치소한다.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치소는 못하는데, 못한다는 것은 유효라는 말인데,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알면서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는 것은 누가 증명하는 것이다? 유효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하는 것이다. 취소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상대방이 증명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어느 것이 중요본의 착오이냐 아니냐 이것은 암기예요. 시가나 가격, 면적이나 지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손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손해가 없다. 손해가 없으면 착오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기는요 착오는 반드시 손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압류가 무효이다. 그럼 가압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요 양도세가요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양도세를 내기 전에 나는 관계법령이 개정돼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건 뭐죠? 불이익이 소멸했어. 불이익이 소멸했단 말은 손해가 없어졌다 이 말이죠. 손해가 없으면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아직 이것은 우리 시험에 안 나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나왔는데. 그다음에 이것도 아직 안 나왔는데요. 차용금 채무를 보증했는데 구상금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으로 된 거예요. 나는 차용금 채무인 줄 알고 보증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의 돈을 갚아주면은 그 돈을 내가 다시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걸 구상금 채권이라고 그래요. 남을 위해서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그 구상금 채무에 관한 보증이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 구상금 채무를 뭐란다? 준소비대차라고 하고요. 차용금을 뭐란다? 소비대차라고 그래.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나 무상편무 낙성 불교식 행위로 동일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 구상금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섰다. 그것은 착오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뭐죠? 가압류가 무효이다. 그것은 착오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소멸했다. 불이익이 소멸.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착오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우리 시험에는 이것만 2번 나왔어. 이것만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이것만 2번에 시험에 나왔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좀 뭐냐면 착오인 것은 뭐다? 건축 설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 양도세요. 양도세가 나왔는데 안 나온 것으로 착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양도세는 우리가 양도세는 여러분 언제 나와요? 세금은? 우리가 민법상 소유권 언제예요? 민법상 소유권은 등기시죠? 등기시인데 세법에서 소유권 언제예요? 잔금 지급시죠. 잔금 지급할 때. 알겠죠? 잔금을 지급하면은 소유권이 취득한 걸로 봐. 그래서 그때 잔금 지급할 때 뭘 내죠? 등기하러 갈 때 취득세를 내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등기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할 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 민법상으로는요, 등기 시를 소유권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튼요, 여기서 계약을 하죠, 여기서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잔금 지급할 때 양도세가 나오는데 얼마가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잔금 시는 장래죠. 장래 불확실하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이 말이죠. 이것도 착오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땅을요, 농지를 1,400평을 산 거예요. 그런데 600평이 하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성질은 뭐라는 거예요? 하천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현황은 뭐예요? 하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우리가 토지의 현황, 성질의 착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점포를 상가를 잘못 소개한, 중개업자가 물건을 통해서 상가를 잘못 소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갑이 돈을 빌리는 줄 알고 보증을 쓴다고 그랬는데 을이 돈을 빌리는 거예요. 나는 을을 전혀 모르는데, 이런 경우를 뭐란다? 주체모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다 이 말이죠. 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다 이 말이죠. 토지의 현황이나 성질에 관한 착오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착오이다. 설계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착오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착오가 있다고 해서 다 뭐다?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착오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중대한 착오가 있으면 어디가 뭐가 있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그럼 경과실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경과실만 있어도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자, 여러분요, 우리는요 3번 우리 시험이 아주 중요하죠. 아직 우리 시험이 안 나왔어. 3번은 뭐죠? 여러분요, 우리가 토지를 사고 팔고 할 때 반드시 먼저 측량을 해가지고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해야 돼요. 확인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확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측량하여 지적도상 경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 이 말. 매수인이 반드시 그럴 의무는 없다. 왜? 우리 보통 현실의 경계를 가지고 보통 하죠. 근데 법원에서는 반드시 말한다. 우리는 경계를 따질 때는 지적 공부상의 경계를 가지고 따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뭐를 해요? 현실의 경계를 보고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아 그럼 나 이거 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다? 지적 측량을 해가지고 지적도상의 경계와 일치한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이런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해요. 그걸 뭐냐?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누구나가 여러분 있죠? 아파트 입구에다가 벽돌 공장 짓는다고 땅을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관할관청에 전화 통행도 해보지 않았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여기 봐봐요. 자기가 토지를 자기가 혼자서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중개업자 속이 없이요. 그러면 자기가 토지 대장이라든가 등기부를 자기가 다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뭐냐면 농협이요. 대출 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는데요. 담보 설정 해지를 통보해서 어디다가요? 신용보증기금에다가요. 담보 설정을 해줘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금융기관이 뭐 하는 거죠? 밥만 먹고 누가 돈 빌리고 누가 돈을 갚았는지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는 게 금융기관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것은 이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했다.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게 중요하죠. 미용. 우리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고 이용하면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잘 봐야 돼. 여기 특히 중대한 과실 있는 것 이것을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09조는요 여러분요 지금 먼저 여러분 6번을 먼저 봐. 우리가 착오하고 하자담보 책임을 전한다고 해서 하자담보 책임은 뭐예요? 내가 그 집을 샀는데 오늘처럼 비 오는 날 보니까 뭐죠? 옥상이 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자담보 책임이니까 담보 책임도 되고 착오가 있으면 착오로도 되고, 그래서 착오와 담보 책임은 서로요 경합하니까 담보 책임이 성립해도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3번이에요. 매매계약을 해지하죠. 여러분 우리 몇 번이나 시험에 나왔죠? 해제 후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해제를 하게 되면 선이어도 전부를 반환하는데 착오를 유로 취소하게 되면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죠. 그래서 뭐를 한다? 해제 후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건 무슨 규정이죠? 착오는 임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약속하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착오를 유로 취소해도 뭐가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왜? 위법행위가 아니니까. 아까 말했죠? 사기나 강박은 그 자체가 위법하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되지만 착오는 위법하지 않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말은 중대한 과실은 없고 경과실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경과실만 있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거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백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기 강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사기 강박 한꺼번에 정리해야 돼요. 사기 강박은 우리가 착오하고 사기 강박을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처음부터 모르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기는요, 처음부터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착오와 사기가 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했잖아요.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요, 의사가 표시가 처음부터 다르잖아요. 처음부터 의사 표시가 다르니까 사기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사기는 처음부터 일치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불일치하죠? 불일치를 모르고 있다. 왜 모르고 있다? 제3자의 기망 때문에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 착오로만 취소한다. 착오로만 취소하고 사기로는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또 한 가지요. 착오하고 사기를 보면요.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둘 다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기는 아까 말했죠.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주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되고 객관적인 요건은 불문해요. 사기는 그 착오는요. 위법하지 않죠.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데요.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니까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착오는요. 임의규정이니까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취소를 못해요. 착오가 있어도. 그런데 사기나 강박은 그 자체가 강행규정이에요.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해도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착오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손해가 있어야 되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기는요, 그것을 불문해요. 사기나 강박은 의사 표시, 의사 결정을 중시하는 거지. 의사 표시의 결정을. 그래서 손해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봐봐요. 사기죠. 그럼 사기는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과실만 있으면 안 돼. 과실만. 반드시 안 돼.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동기의 착오 나왔죠? 동기의 착오는 착오는 아니지만 기망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두 번째요.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니까 손해를 불문해. 그러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돼. 손해가 없어도 돼. 그런데 착오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자, 판단 기준요. 신이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 우리 예를 들어서는요. 학원이 과대 광고하잖아요. 그 과대 광고가 신이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는다 사기예요. 그냥 인정된다 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에서는 판단 기준이에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면 사기인 것과 사기 아닌 것, 사기 아닌 거 먼저 봐. 교환계약 사기 아니야. 아주 중요해.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해도 사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사기가 아닌 것은요. 그것은 시인된다, 용인된다. 신이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시인된다, 용인된다 이렇게. 알겠죠?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물론 상가 분양 광고 나서 상가 분양 광고는 여기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니까 사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기인 것은요.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공동묘지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을 알리지 않는 경우 이것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그래요. 이것 사기라고 그래요.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알리지 않는 것 사기 분양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백화점의 변칙 세일 같은 거 변칙 세일 그것은 사기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강박이죠. 강박도 몇 단의 고의죠? 2단의 고의예요. 여기도 뭐다? 과실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과실만 있으면 안 된다. 자, 강박은 아까 우리 했었는데 103조에서 세 가지. 취소, 무효, 진위 있는 의사표시. 취소는 뭐다? 해약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하고. 그다음 무효가 되려면요 박탈하고 극심이 돼야 되고. 진이다 비진이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세 가지. 자, 그다음에 우리가 강박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해약 고지와 공포심이죠. 해약 고지와 공포심이죠. 여기에 해약 고지 없이 그런 강박이 아니에요. 해약을 고지할 의사로 뭐를 해야 돼요? 공포심을 유발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고소고발이죠. 그럼 고소고발은 원칙은 적법인데요. 고소고발이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이 불법이다.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이 불법이다. 그럼 이것은 강박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강박이 될 수가 있다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사기나 강박은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여기 한번 봐봐요. 을이 갑을 사기쳤죠? 그러면 갑은요 언제나 취소해요. 누구한테? 을한테만 취소해요. 이 병한테는 취소를 못해요. 상대방의 승견한테는 취소를 못해요. 직접 상대방한테만 취소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차고나 사기나 강박의 경우는요, 선인 경우는 과실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고요, 악인 경우는 소유권 취득 못해요. 이것을 상대적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봐봐요. 제3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제3, 이때 제3자는요, 아까 말했죠? 대리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니죠? 누가 제3자다? 피용자. 피용자는 제3자고 대리는 제3자가 아니에요. 사기나 강박을 하죠? 이런 봐봐. 여기서 보면 여러분 뭘 할 수 있죠? 상대방이 사기를 치면은요, 상대방이 사기 쳤죠? 그럼 갑은요,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취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봐봐요. 여기를 보면 지금 이 을이 사기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사기를 친 거예요? 제3자가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 을이 사기친 거 아닌데 무조건 취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고 언제 취소해야 돼요? 제3자가 사기친 것을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 취소.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한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여기요. 그럼 만약에 제3자가 사기를 쳤는데 이 사람이 선이 무과실이다. 아무것도 몰랐다.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취소를 못한단 말은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 을이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왜? 갑이 을한테 취소를 못하니까. 알겠죠? 취소를 못하니까 을이 소유자가 되고,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선악을 본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니까 완벽하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용자. 그런데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있냐? 대리인 있어. 대리인. 대리인 달라요? 지금요, 이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쳐요. 상대방을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본인한테 취소를 하죠. 본인한테 취소를 해요. 이때 본인한테 취소할 때는 본인이 그것을 뭐하든지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본인이 알든 모르든 왜 취소할 거예요? 본인하고 대리인은 동일 시대. 본인하고 대리인은 동일하게 본다고. 동일하게. 그래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것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손해배상 청구. 그러면 사기는 뭐예요?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해요. 알겠죠? 위법하니까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알겠죠? 이게 중요해요. 취소 없이 손해배상 청구,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이게 중요하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요, 뭐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는데요. 여기 보면 기망, 사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요. 봐봐요. 기망을 당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샀어. 그러면 사기로 인한 취소와 하자 담보 책임은 경합하는 거야.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의사표 시효력 발생식이죠. 봐봐. 우리가 편지를 쓰죠. 쓰고 붙이고 받고 읽죠. 쓰는 것을 표백이죠. 표백은 뭐예요? 겉표자 흰백자죠. 겉이 하얀데 상대방이 없는 경우 뭐죠?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유언서 같은 거죠. 편지를 붙인 것을 발송이고요, 편지를 받는 것을 도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도달이 원칙이고 발송이 예외가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편지를 읽죠. 이러면 지금 책 읽고 있죠. 책 읽으면 그걸 요지했다고 그래요. 요지,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을 때는요, 유언서 같은 경우 표백이에요. 상대방이 있을 때는 격지자하고 대화자가 달라. 그럼 대화자는 둘이 같이 하니까 청약과 승낙이 돌다 도달죄예요. 알죠? 대화자는요. 그런데요, 격지자 간에는요, 격지자는 청약은 도달죄고요, 승낙은 발신죄. 이게 중요하죠. 격지자 간에 있어서 청약에 대한 승낙은 발신죄예요. 여기서 도달죄는요, 봐봐, 여러분 봐봐. 여기 보면 청약은 뭐예요? 격지자든 대화자든 청약은 무조건 도달죄이죠. 그러면 청약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이것은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도달했다. 청약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도달했다는 거예요. 도달하면 뭐 하지 못해요? 처리하지 못해. 해제는 뭐지? 해제는 상대방 있는 난독행위죠. 그러면 상대방이 있으면 무슨 주의가 원칙이다? 도달주의죠. 상대방이 있으면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그러니까요, 해제란 말은 도달했다 이 말이고, 도달한 것은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도달하면 처리 못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처리한다? 도달하기 전까지 처리할 수 있다. 도달하기 전까지. 알겠죠?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은요, 지금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있는,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기죠? 도달하면 뭐를 못한다? 철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철회할 수 없다. 자,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이유,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어야 돼요.
알 수 있다는 것은 알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왜? 알아버리면 요지주의니까.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는 뭐죠? 만약에 우리 집에 가사도우미가 내 편지를 받았어. 나는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로 본다? 도달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족이라든가 가사도우미가 수령해도 도달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는 없어. 내가 반드시 그 내용을 알 필요도 없고 내가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도달이 부정되는 거 보통 우편 도달 아니에요? 자, 봐봐요. 도달로 인정하는 거 봐봐요. 등기 우편이라든가 내용 증명이에요. 그런데 등기란 내용 증명에서 무조건 도달로 보면 안 돼요. 알겠죠? 어느 경우죠?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있다. 거주하지 않고 있단 말은 생활의 근거가 된다 안 된다? 생활의 근거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생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도달이 아니에요. 알겠죠?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고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편지를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절, 사유 없이 수령 거절하죠. 그럼 그건 도달로 봐버려.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편지를 안 받아, 거절해, 수령을 거절해. 그러면 도달로 봐. 등기 우편 내용 증명 도달이다.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다, 도달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다, 도달로 봐버린다. 알겠죠? 이 도달 인정, 이 세 가지를 잘 봐야 돼요. 다른 것은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도달주의 예외는요, 여러분요 한번 보셔요. 도달주의 예외. 알겠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1조 제2항요,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봐봐요. 여기 봐봐. 2월 1일 편지를 보냈죠. 그러면 청약은 도달의 효력이 있잖아요. 그럼 2월 5일 도달할 예정인데 2월 3일날 이 사람이 편지를 보내놓고 갑이 여기서 사망한 거야. 사망. 갑이 사망한 거예요. 그래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사망 후에 도달하면요 어떻게 한다? 사망 후에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시송달이죠. 이런 공시송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과실 없이예요. 잘못 없이. 어디서 사는지를 모르는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다. 잘못으로 그러면 큰일 나. 잘못으로 알지 못했다 그러면 큰일 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 그러면 큰일 나.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알겠죠? 공시송달할 수 있다. 송달할 수 있다.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밑에는 안 봐도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보면 제한 능력자에 대한 거죠. 여기 봐봐. 갑이 2월 1일 편지를 보냈어. 그래서 2월 5일 날 갑한테 도달했어. 이 사람한테 편지를 도달했는데 을이 그 당시에요 미성년자인 거예요. 17살 미성년자인 거예요. 그럼요 편지가 을이 받을 때 미성년자였다 이 말은 을한테 보낸 편지가 을이 미성년자였다. 그것을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이에요. 수령 무능력이니까 갑이 을한테 편지를 보냈어도 을한테 2월 5일 을이 편지를 받았어도 갑은 을한테 도달을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을은 갑에게 내가 너 편지 받았는데 도달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니을이에요. 니을 뭐죠? 여기요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알겠죠? 법정 대리인요. 그러니까 을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경우 도달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말이 완전히 다르죠. 여기 보시면 을이 편지를 받을 때 제한 능력자다 이 말이죠. 을이 편지를 받을 때.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죠? 여기는요 을한테요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죠? 그리고 사망하고 난 다음에 편지가 도달했죠? 그래도 이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공시송달은요 과실 없이 주소를 몰랐을 때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뭐냐면 갑이 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을이 편지를 받을 때 피성년 후견이냐 편지를 받을 때 을이 그랬을 때는 뭐다? 갑은 을한테 도달을 주장할 수 없지만 을은 피성년 후견인은 도달을 주장할 수 있고 을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경우는 도달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세 가지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대리제도예요. 잠깐 쉬었다가요 대리제도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